여기서 다 나가! 너희 집이 넓잖아. 우린 잠깐만 있을게. 시댁 식구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국은 있네. 역시 며느리 집이 좋아. 잠깐은 날짜를 잃었습니다. 밥 먹는 사람은 5, 설거지하는 사람은 1. 선영이는 집에 있으니까 괜찮잖아. 주말마다 친척들이 늘어났습니다. 조금만 참아. 관리비가 폭등했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빼곡했습니다. 얘네 집이 편해. 공짜로 먹고 자고. 녹음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산 좀 해볼게요. 지난 6개월 여기 계신 분들 생활비입니다. 숟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빌붙고 다니는 시댁 식구들을 정리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선영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보였습니다. 신우이도 보였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은 놀랐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집이 넓다며. 우린 잠깐만 있을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1, 2, 3. 시댁 식구들의 신발이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장롱에서 꺼냈습니다. 새켤레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놓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했습니다. 당황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김태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야근 중이었습니다. 집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디 둘까?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영은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국은 있네. 역시 며느리 집이 좋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부엌 입구에서 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선영 언니, 물 좀 주세요.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네.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컵에 담았습니다. 가져다 줬습니다. 고마워요. 신우이는 물을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선영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랑 신우이가 왔어. 미리 말씀 안 하셨어? 답장이 왔습니다. 응? 몰랐어. 갑자기. 조금만 참아. 곧 들어갈게.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준비 안 했는데요. 그럼 준비해야지. 우리 5이잖아. 네. 선영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4명 분량밖에 없었습니다. 마트 다녀와야겠어요. 그래, 다녀와. 우린 여기서 쉴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았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5명 분량을 샀습니다. 고기, 야채, 과일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래, 빨리 저녁 준비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을 풀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잠깐은 날짜를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식탁엔 늘 사람이 넘쳤습니다. 선영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냈습니다. 7시가 되면 모두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이, 남편, 선영. 5명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은 5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잘 먹었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맛있었어. 시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소파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가. 선영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나갔습니다. 선영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빨래 좀 해줘. 우리 옷도 좀 있어. 네. 선영은 세탁기로 갔습니다. 빨래를 모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옷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빨래를 널었습니다.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하나씩 걸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였습니다. 선영아, 점심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준비할게요.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선영이는 집에 있으니까 괜찮잖아.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신우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언니는 시간 많으니까. 신우이도 동의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출근 시간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하루는 집안에 묶였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원래 회사를 다녔습니다. 디자이너였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 때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5명을 돌봐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6시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또 5명이 앉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영이 손맛이 좋아. 집밥이 최고야. 맞아요. 우리 며느리 요리 잘해요. 시어머니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도 혼자 했습니다. 9시쯤 끝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부모님이랑 시누이 언제까지 있는 거야? 응, 조금만 있다가 가실 거야. 조금이 벌써 일주일이야. 알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잠깐은 영원히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시댁 친척들이었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분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태호 삼촌이에요. 형님 계시죠? 네, 잠시만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삼촌 되시는 분이 오셨대요. 아, 그래. 불러라. 시아버지는 반가워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남동생, 그의 아내, 시누이의 남편이었습니다. 형님, 뭐 왔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얘네도 잠깐 들르는 거야. 시아버지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들른다는 말과 함께 장바구니가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도 들어왔습니다. 잠깐 들르는 사람들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은 인사했습니다. 슬리퍼를 더 꺼냈습니다. 거실은 북적였습니다. 8명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누이 남편, 시아버지 동생 부부, 남편, 선영. 8명이었습니다. 소파가 부족했습니다. 의자를 더 꺼냈습니다. 방석도 꺼냈습니다. 선영아, 차 좀 내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8잔을 준비했습니다. 쟁반에 담았습니다. 과자도 꺼냈습니다.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하나씩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아버지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떠들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영아, 점심은? 준비할게요.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8명 분량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재료가 부족해. 마트 다녀와야 해. 그래, 다녀와. 같이 가줄 수 없어? 나는 손님들이랑 있어야지. 혼자 다녀와.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선영은 혼자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8명 분량을 샀습니다. 고기, 야채, 과일, 음료를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2개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찌개를 끓였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2시간쯤 걸렸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밥 먹어요. 모두 앉았습니다. 8명이 앉았습니다.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와, 맛있겠다. 역시 며느리 손맛이야. 칭찬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금방 비웠습니다. 선영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밥을 더 퍼왔습니다. 음료를 따랐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산더미였습니다. 혼자 설거지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준비했습니다. 또 8명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피자를 시켰습니다. 치킨도 시켰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선영의 카드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친척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형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그래, 자고 가. 시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선영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꺼냈습니다. 방석을 깔았습니다. 거실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응?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미리 말도 없이 사람들이 오고 자고 가고.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또 그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남편은 습관처럼 그 말을 했습니다. 선영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8명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친척들은 점심 먹고 갔습니다. 점심도 준비했습니다. 또 설거지했습니다. 주말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지쳤습니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친척들이 늘어났습니다. 5명, 8명, 때로는 10명이 되었습니다. 얘네도 잠깐 들르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선영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장바구니가 늘어났습니다. 설거지 거리는 산처럼 쌓였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참아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했습니다. 선영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적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적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 적었습니다. 3월 15일 시아버지 동생 부부, 시누이 남편 방문. 점심, 저녁 제공. 1박. 3월 22일 시어머니, 언니 방문. 점심 제공. 3월 29일 시아버지 친구 부부 방문. 저녁 제공. 메모가 늘어났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영수증도 모았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챙겼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금액을 봤습니다. 전기요금 28만 원, 수도요금 12만 원, 가스요금 15만 원. 평소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배달음식 35만 원, 마트 장보기 48만 원, 택배 구매 22만 원. 그녀가 쓰지 않은 내역들이었습니다. 빼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문한 것들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산 것들도 있었습니다. 선영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건 너무해. 선영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출된 금액. 관리비 증가분 약 100만 원, 식비 약 200만 원, 기타 비용 약 80만 원, 총 380만 원, 38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380만 원을 썼습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그러게, 여기 정말 편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얘네 집이 편해. 공짜로 먹고 자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다 해줘.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응, 완전 꿀이지. 돈도 안 들고. 시어머니는 자랑했습니다. 선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조용히 녹음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편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 편해.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우리는 그냥 쉬기만 하면 돼. 좋겠다. 나도 거기 가고 싶네. 오면 되지. 며느리가 뭐라 안 해. 순한 애야. 선영은 그 말을 그대로 녹음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관리비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보여줬습니다. 3개월 동안 380만 원이 나갔어. 뭐? 그렇게 많이? 남편도 놀랐습니다. 부모님이랑 시누이 때문이야. 전기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지. 이건 너무해. 조금만 더 참아줘. 곧 나가실 거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화가 났습니다.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언제 나가시는데? 벌써 3개월이야. 알아, 미안해. 남편은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 누웠습니다. 혼자서라도 해야겠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은 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왔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영수증도 모았습니다. 마트 영수증, 배달 영수증, 택배 영수증 모두 모았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질러진 거실, 설거지 거리, 빨래, 더미를 찍었습니다. 녹음도 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여기 정말 편해. 며느리가 다 해줘. 공짜로 먹고 자고. 돈 한 푼 안 들어. 모두 녹음했습니다.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4개월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메모, 영수증, 사진, 녹음 파일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였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준비였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동생 부부, 시어머니, 언니, 시누이 남편, 또 다른 친척들. 총 12명이 모였습니다.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피자, 치킨, 족발,
보쌈을 시켰습니다. 많은 양을 시켰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12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와, 오늘 대박이네. 역시 며느리가 최고야. 칭찬했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먹기 시작했을 때 선영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산 좀 해볼게요.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계산?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생활비요. 순간 웃음이 멎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모두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메모장, 영수증, 묶음,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지난 4개월 여기 계신 분들 생활비입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수영아, 이게 무슨... 들어보세요. 선영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시아버지 동생 부부님, 신우이 남편 방문. 점심과 저녁 제공. 1박. 식비 12만 원. 3월 22일 시어머니 언니 방문. 점심 제공. 식비 5만 원. 3월 29일 시아버지 친구 부부 방문. 저녁 제공. 식비 8만 원. 계속 읽었습니다. 4개월 동안의 기록을 모두 읽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입니다. 선영은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평소 관리비는 월 15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계신 4개월 동안은 월 40만 원씩 나왔어요. 증가분만 10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식비입니다.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마트 장보기, 배달 음식, 택배 구매 모두 합쳐서 280만 원입니다. 총액은 380만 원입니다. 숫자를 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4개월 동안 380만 원을 제 카드로 썼어요. 제 동의 없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켰습니다.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정말 편해. 공짜로 먹고 자고. 며느리가 다 해줘. 완전 꿀이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통났습니다. 이건 어머니, 이게 어머니 목소리 맞죠? 그건 그냥 농담으로. 농담이요? 380만 원이 농담인가요?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선영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필요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4개월 동안 참았어요.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했어요. 혼자서요. 주말마다 친척분들 오시면 또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잠자리 마련했어요. 제가 가정부예요? 아니면 식모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남편이 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당신은 뭐 했어? 조금만 참아만 반복했잖아. 선영은 남편을 봤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영은 다시 모두를 봤습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정하겠어요. 첫째, 방문은 미리 연락하고 허락받아야 해요. 둘째, 식사 제공은 없어요. 각자 알아서 드세요. 셋째, 숙박은 불가해요. 넷째, 380만 원 돌려주세요. 마지막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뭐, 돌려달라고? 네, 제 돈이에요. 동의 없이 쓴 거니까 돌려주셔야죠. 그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어느 쪽이에요?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선영을 봤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끼리 이게 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면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가족이면 더더욱 선을 지켜야죠. 선? 무슨 선? 기본적인 예의요. 방문할 때 미리 연락하기, 남의 돈 함부로 쓰지 않기, 집주인 허락 없이 사람 부르지 않기.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잘못? 다 잘못하셨어요. 선영은 신우이를 봤습니다. 신우이는 와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누르셨어요. 설거지 한 번도 안 도와주셨고요. 신우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카드로 온라인 쇼핑하셨죠. 허락도 안 받고요. 그건 나중에 갚으려고. 언제요? 4개월 지났는데 한 번도 갚지 않으셨잖아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분들 마음대로 부르시고 제가 대접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은 집주인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제 집인데 제가 모르게 사람을 부르면 어떡해요? 시아버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긴 쉼터가 아니라 제 집이에요. 선영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편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4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친척분들 오시면 또 음식 준비하고 대접하고 저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닦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먹던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 동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갈게요.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언니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갈게. 몰랐어. 미안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이, 남편, 선영이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좀 심했나?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네, 심하셨어요. 선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사과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자꾸 참으라고 해서.
선영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겠구나. 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겠니? 이번 주 안으로 부탁드려요. 알았다. 그렇게 아마. 시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일어났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선영만 남았습니다. 여보, 뭐?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남편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엄마 눈치 보느라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알아. 앞으로는 달라질게. 너 편 들어줄게. 진짜? 응, 진짜.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줘. 그럴게. 약속해. 둘은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짐을 쌌습니다.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사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다 빼냈습니다. 방이 비었습니다. 거실이 넓어졌습니다. 다녀올게요. 시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선영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나갔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넓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후련해? 응. 선영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다음 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방문은 미리 약속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오시면 문 안 열어드려요. 그리고 숙박은 불가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알았어. 미안해. 시아버지 그렇게 아마. 시누이 알겠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응. 이렇게 안 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돼. 알았어. 내 말이 맞아. 남편은 이해했습니다. 선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집안에 처음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살자. 응, 그래. 남편은 선영을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선영은 안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우리 집에서 사는 거.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새로 꾸몄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꾸몄습니다. 거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예쁜 커튼을 달았습니다. 소파 커버를 바꿨습니다. 집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아늑해졌습니다. 선영은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고마워. 둘이서 함께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선영아, 이번 주말에 방문해도 될까? 선영, 네, 좋아요.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시어머니, 2시쯤? 선영, 알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미리 약속했습니다. 허락을 구했습니다. 주말,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2시 정각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 시어머니는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고마워요. 선영은 받았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5시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나갈게.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둘이 먹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집에 가서 먹을게. 시어머니는 나갔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지켰습니다. 선영은 만족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한 그릇만 차렸습니다. 반찬도 조금만 꺼냈습니다. 밥은 소박했지만 조용했습니다. 편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길지 않았습니다.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나야. 네, 어머니. 아까는 고마웠어. 차도 맛있었고.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근데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럽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괜찮아요.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또 연락할게. 네, 그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했습니다. 예의를 지켰습니다. 배려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가족관계의 정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10시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술 마셨어? 조금. 씻고 와. 남편은 샤워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선영도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나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지. 남편은 선영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야. 그래야 해. 둘은 웃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방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정막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평온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에서 산다.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8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봤습니다.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가? 응. 오늘은 내가 할게.
고마워. 선영은 웃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토스트, 계란, 샐러드, 커피였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 후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하고 선영이 닦았습니다. 우리 오늘 뭐 할까? 영화 볼까? 좋아.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팝콘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밖에서 먹었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집이었습니다. 선영은 만족했습니다.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선을 지키니까 관계가 편해진다. 가족이라도 선은 필요하다. 배운 것이었습니다.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선을 지키며 존중하며 행복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앉은 식탁, 짧은 설거지, 깔끔한 냉장고,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평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